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 교독합니다. 1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겨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두 마음 품는 자.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참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탄에 대한 어떤 인식, 사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사탄에게 돌릴 때 이거 분명히 두 마음 품는 자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사람에게 감사할 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하는 그 표현이 없을 적에 그건 분명히 두 마음 품는 자가 틀림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인간, 어느 누구에게 제한되고 어느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이 부분은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하는 것의 처음을 모른다. 즉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의 가장 처음 시작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른 채에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있어진 시간 속에 내가 왔는데 앞에 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거는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그건 몰라도 되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예언을 한다, 예측을 한다. 이거는 또 일종의 두 마음 품는 자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즉 분명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한 기준을 딱 두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라 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두 마음 품는다고 우리가 말을 못하고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앞에 거는 전혀 근거는 전혀 없이 그냥 이랬고 저랬고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버리면은 그건 분명히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지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시간이란 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어떤 환경에서 인간의 존재와 시간의 환경에 이게 제외되고 별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뉴스,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방송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 이화대 목동 그 신생아실에 그러니까 신생아 중에서도 중환자에 해당되는 좀 특별한 어떤 구분되어지는 신생아들, 특별히 관하는 그게 4명이 사망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그럼 그 애들하고 내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시간을 전혀 개념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세월. 연륜을 보냈다. 몇십 년 동안이라도 몇십 년. 나이를 가지고 대충 거로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나이를 말하는 단위로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1년이 되었는가? 우리의 역사를 내려보는데 지금에서 이르러서 이대 목동병원에 있는 아이가 지금 4명이나 갑자기 죽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까? 지나가는 사건이라도 이건 이상한 거고 어떤 뭔가 질병이다, 뭔가 요인이 있어갖고 원인이 있어갖고 어떤 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요인은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대를 기억하죠. 연대. 적어도 2017년 12월, 오늘이 17일이니까 2017년 12월 17일에 대한민국의 2대 목동병원에 일한 4명의 신생아가 일거에 죽어버렸다. 한날에. 똑같은 시간 알겠지만 이 내용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만 되느냐. 죽은 아이들은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은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만약에 이것이 엄청난 어떤 파장을 가져온 사건이라면 날짜 2017년 12월 17일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이 하루에 일거에 죽은 사건은 인류사 전체에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명에는 4명의 생명에는 시간이 전혀 무관한 듯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동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바라보는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이거는요, 시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생사 문제. 그 아이들에게, 시간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 1분 1초가 사실은 죽음이 이르기까지 설명도 못해요. 아무도 이야기 못해요.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그밖에 없어요. 다가오는 시간 앞에 걔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있었다. 시간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존재에서 시간을 빼버리면은 그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게 영혼에는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부분에서 적용될 요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현재 존재를 한다 그럴 때는요, 시간이란 틀림없는 그 어떤 기준에 그 기반 위에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시간하고 연결 없을 때 시간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시간에 대한 감마성을 해서 영혼에 대한 시간 자체도 우리가 차원을 넣어가지고 감마 1, 감마 2, 감마 3.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현재 있는 존재에서 존재 이전에 여러 존재되어지는 형태로 주어지는 이 존재가 있는 동안에 존재 이전에 또 형태로 주어지는 존재 이후에 그래서 감마 1, 감마 2, 감마 3 이렇게 구분하는 특별한 존재 우리는. 전체로 보면은 시간 자체가 기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감마 2에 인간 존재에 대한 형성에서 감마 2 요래되어지는데 이 감마 2를 우리가 연대로 나타내는 역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시대로 갈 때 이 감마 1, 감마 2, 감마 3의 이 부분에서 감마 2에만 적용되어지는 이 시간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역사 시대 속으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접근한다 그럴까, 설명한다 그럴까. 시간이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시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연대를 썼을까? 어떻게 해서 시간에 1시간이 있고 1분이 있고 1초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여러 가지 문서들은 항상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날짜와 날짜에 대한 기록을요 반드시 기록하자. 시간은 빠질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연, 월, 일 이거는 누구든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뭐 아이디 카드에다 모든 것이 다 시간이 다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개인이 현재적으로 이걸 보다 더 철저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 시간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처음 시간을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와서 내한테까지 왔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시간이라는 이것이 전혀 내한테 필요 없을 때라는 것은 또 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시간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 이것이 전제되는 거죠. 전제. 이럴 때에 요 전제를 두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상황들에 대한 우리가 준비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나 할 적에는 방향이 지금보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단순히 앞에 있던 데이터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다음에 어떤 통계나 확률을 가지고 요런 일이 있을 기니까 요래 준비하자지만은 시간의 개념을 갖고 준비하면 그게 달라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시간 속에 있다. 모든 인간들이 시간과 더 관계없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될 때가 온다. 적어도 지구에 있는 인간에게는 다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염두에 두다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 그리고 전 인류가 이걸 염두에 둔다면요 시대가 달라지도 훨씬 달라지죠. 이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조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요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요 그에 대한 준비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죠. 이 시간이라 하는 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다룬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7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7일. 그 7일이라는 거는 지금도 7일이라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모든 여자는 반드시 7일이라는 개념을 몸에 지니고 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7일 단위를 그 사람이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적어도 사춘기를 지난 모든 여인들은 7일이라는 개념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다. 내가 이 날이 첫날이다. 이 날이 둘째 날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이 첫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래서 7일 하는 거하고요. 이게 시작 순서가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1에 시작하는 거는 어떤 무리가 있을 거고 2로 시작되는 거 처음으로 하고 3으로 처음에 하는 거 이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분명히 7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요 있다. 남자는 반대로 평생 가도 자기 몸에서 7이라는 개념은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내용이 인간이 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이 그런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면서 남자 여자로 있는 동안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제일 먼저 적용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은요 여자 쪽이 훨씬 빨랐다. 근데 이 전체 사회에서는 이것이 통용이 안 되던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둔했다. 남자들이 7일에서 얼마나 둔하냐. 달력이 있어도 지금도 둔합니다. 달력이 있어도. 남자들은 그래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 가니까 일주일이지 남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달력이 분명히 7일이라는 거 구분이 있어도 지금도 남자들은 처음에 창조 때 그 시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7일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구분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7일과 1년 단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살인사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게 너무 과한 도약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너무 벌쩍 뛴 게 아니냐. 7일이라는 숫자 가지고 날짜 가지고 그 다음에 1년이라는 어떤 이 개념 가지고 1년의 개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것 가지고 사람이 죽는 데 연결한다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든지 안 그러면 스토리 치고는 좀 빈약 너무 과한 도약일 수도 있겠고 너무 빈약한 어떤 그 스토리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의 살인사건 첫 살인사건이 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사건으로
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건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연결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것이 옳은 해석이냐 이것 자체가요 그렇게 옳다라고 볼 수 없는 즉 빈약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빈약하다니까. 근데 그거 하나에 몰두를 해놨죠. 몰두를. 다른 건 설명이 안 되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 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있는 중에 인간들에게 사건으로 하나 날짜나 시간의 개념에 연결되어져서 인간사에서 죽음이 왔다. 이거는 전혀 생소한 다른 데서 표현되지 못한 아주 독특한 표현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과한 도약이냐 안 그러면 빈약한 어떤 스토리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걸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너무 과하든지 너무 빈약했다 하는 걸 해서 좀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연대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연대가 100년이 안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처음 사건이 나타날 때 그때 살아난 사람들의 연대 태어나서 저 사람 얼마나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출생을 하는 부모에게 출생하는 것은 신생아 시절에서 나타나는 거 상이나 똑같은 시간이 관계없고 누가 시간을 잰다든지 네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다 이런 거 아무도 재지 않는 시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태어나는 그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래 보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사는 저 사람이 앞으로 몇 년 살 거다. 그거 참 그렇게 못 살아서 안타깝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없다. 그런 환경이 아니라 태어나는 건 태어나는 것 같은데 언제 태어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등장하니까 저 사람이 있구나. 인식은 서로 하는데 인지는 되는데 언제 몇 년도 몇 살이 좀 돼가지고 어느 마을에 다니고 그래서 만났다.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은 몇 년 살 것이다 라는 자체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살 것이다 라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즉 연대 1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데라는 1년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몇 살이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내보다 많은지 나이가 적은지 사실은 알지 못해. 나이 자체를 카운터가 안 된다니까. 몇몇 사람들끼리는 아는 사람은 몇 명 있겠죠. 저 사람은 내보다 먼저 있어서 가족들 순으로 나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사이가 커지면 그런 것조차 아무도 카운트 안 하고 지나가다가 만나면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언제부터 살았는지 나이가 몇인지 물어볼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럴 때에 농사를 짓는다 하는 이 위치는 과연 어떤 위치일까라는 거죠. 첫 아들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다 하는 이 위치,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일까 하면 이걸 보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의 위치, 이걸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짓는다라고 할 때 농사는 반드시 1년 단위라 하는 이 분명한 요소가 있다. 모든 인간들은 이게 대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연이라는 거 1년에 몇 번 짓는 거는 또 있겠지만은 적어도 농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개념 속에는 연이라고 하는 1년 단위라고 하는 요 요소는 분명히 누구든지 인식이 됩니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다 하는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1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 즉 1년이 오면서
파종하는 거, 또 그렇게 김을 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저는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만 못 심는 거, 그건 일종의 농사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풀 매는 거, 농사로 보고, 물 대주는 거, 이런 것 전체가 하나의 농사 짓는 과정에서 분명히 있다고 보면은, 이런 것이 시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적절해야지, 아무렇게나 대낮게나 뭐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씨도 아무 씨나 막 식물의 씨를 아무나 뿌리는 게 농사는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작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수확을 목적을 하고 그래서 파종을 하고 결국 수확한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가는데, 공업이 없는 때에, 비료가 없는 때에 전체가 다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전체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이 한다는 것은 날짜, 1년이라는 요소에 통해서 절기를 요래 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그것이 농사하고 관계되어지는, 전체가 인간은 하는 길하고는 날짜 카운트하는 것밖에 없다. 이 요소가 분명하잖아.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의 위치, 농사 짓는 사람의 위치가 어떨까? 이것이 그냥 아무나 뭐 보편적으로 누가 가질 수 있는 농사 짓는 사람의 위치인가? 찬찬히 첫사람 가인, 처음 살인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남자로서는 제일 맞인데, 제일 첫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또 그 사람 이후에 농사 짓는 사람이 또 나왔느냐, 이걸 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사람에게만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하고 나와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제 벌을 내렸는데, 땅이 너를 저주한다 그래요. 땅이 너를 저주한다. 네가 땅에서 유리할 거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땅에서 유리하는 거, 땅이 너를 저주하는 거,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곡식을 안 주겠다, 때에 맞춰서 이제는 추수를 할 수 없다 하는 벌로서 이제 나오는데, 별로 그것이 어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어떤 목축한 사람도 나오고, 다른 사람 남자들도 나와요. 목축한 사람, 또 퉁수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칼을 가는 사람, 이런 무기 만드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보면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데 벌 받는 가인은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벌로서 나타낸 그 표현을 보면서 땅이 내게 곡식을 안 내겠다 그러는데, 그것이요, 자기에게는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그 곡식 키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위치를, 아니면 세월을, 오랜 세월 보내면서 농사 짓는 거다 하는 이 자체가 아마 어떤 중요한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지 않느냐.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남자로서는 제일 맞이니까 그 맞이로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근위하고 관계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게 단순한 고려가 아니고, 나중에 그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니까 성으로 들어가, 성으로. 에녹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 이름을,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녹이라 부르고, 이제 같이 이제 동가하는 그 형태로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성으로 왜 들어갈까? 남은 사람들은 성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막 뿔뿔이 흩어져서 지 마음대로 사는데, 가인은 성으로 들어간다.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로 보면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열매입니다. 열매. 전부 다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를 먹고 저것도 열매 먹습니다. 그러면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 밖으로 해갖고 마음대로 활보함 다니면서 곡식이란다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마음대로 딸 수 있는 거지, 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열매를 못 먹어요.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요. 뭘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사라는 개념하고 열매를 이게 채취하는 과정은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열매를 포기하고 농사 짓는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유리한다 그랬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그랬는데 어려 돌아다니고 성에다 거주하는 거예요. 일정한 한계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자기도 밖으로 안 나오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안 나오고 성 밖에 있는 사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게 통제 기능이 성으로 있다라는 것에는 성에서 먹고 산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겠다. 그러면은 성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에, 성도 뭐 단순하게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산이면 산, 어떤 능선을 딱 가로질러갖고 땅은 뭐 늘으니까 물줄기 딱 보고 평소에 농사 지어보던 어떤 그게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나름대로 농사 짓기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성 안으로 성이라 하고는 들어갔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농사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식물보다는 열매보다는 채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는 농사 짓는 쪽으로 가려면요, 이 농산물에 대해서 그것이 선호를 해야 돼요. 선호. 이게 농사 짓는 게 훨씬 낫다. 열매보다 낫다. 이것이 분명한 어떤 데이터가, 이게 노하우가, 이게 분명한 이력이 분명하다. 그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다. 즉 당시에 있는 어떤 열매, 우리가 열매 가면 참 뭐 맛있는 거 생각하지만 열매가 살아있는 자꾸 많아지면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다른 사람 먼저 가기 때문에 이 열매는요 사실은 확보가 안 돼요. 그 단지 이제 열매를 통해서 배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럴 때에 농사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 식물로서 볼 때는요, 맛으로 보면 제일 좋은, 제일 어떤 값진 그런 내용이 농산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그것이 쌀은 나중에 나왔지만은 보리도 그렇지만은 또 옥수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밭에서 우리가 날 수 있는 농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요, 다양한 내용이 어떤 식물의 어떤 열매를 채취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맛 없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막 따먹지만 맛 있는 거는 별도로 농사로 해갖고 그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나와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거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라는 것을 볼 때 적어도 기존에 먹는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분명히 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양이 농사를 지으면서 획득할 수 있는 양이요, 이게 많은 거예요. 열매 따는 것보다 양이 훨씬 많고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농사 짓는다고 하는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을 지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에 의해서 이 어떤 통제가 될 수 있는 거로 보면 자기 밑에 수하에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모든 농사 짓는 거에 모든 내용을 다 아니까 뭐 언제 죽는지 그런 거, 죽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농사 지은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게 성을 지어도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간청할 거고 그 조건을 여러 가지 내세워가지고 자기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로서 이 농사 짓는 것이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농사 짓는 것은 일종의 건세. 농사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은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어떤 건세였다. 근데 그 건세를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마라 하고 하니까 내한테 너무 중하다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성을 지갖고 들어가는 이런 요소가 있었겠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가인과 아벨의 사이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이 관계가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관계로 볼 수 있겠지만은 당대로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첫째, 둘째 어떤 이런 개념보다도 뭐 순서 따지고 니하고 내하고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같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이 관계보다는 어찌 보면은 주종, 응? 농사 짓는 사람 밑에 네가 내 말을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 요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수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처치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이야. 응?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변명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어떤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거줘서 볼 때 동생과 형의 관계보다는 어떤 그 주인과 하인의 종의 그런 관계로 이 농사 짓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농사 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에 이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이 농사 짓는 비법을 7일에서 1년으로 해갖고 이렇게 참 엄마로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또 결혼을 뭐 가인이 먼저 했든지 어쨌든 그런 예서는 형이니까 어떤 건 모르지만은 동생으로서 형한테 농사 짓는 법은 어림도 뭐 그건 배울 수도 없는데 양을 치는 가운데서 양이 새끼를 낳고 이래 하면서 그것이 그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은 먼저 낳은 사람들은 농사 짓고 먼저 낳은 사람들은 또 과일 따고 이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막 되는 중에 자기에게 어떻게 해서 참 이 양을 치게 됐는지 그리고 양을 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는 옷을 또 양을 통해서 옷이 또 준비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수요가 되면서 옷을 팔 수도 있고 가죽을 또 내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거는 물물교류로서 식물 채취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걸 받아서 먹는 그런 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양 새끼를 통해서 양을 갖춰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벨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돌보다 좀 빨랐지 않겠느냐. 그 요소가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건데 그 감사를 나타낸 요소를 일주일 단위로 해서 모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 내용이 처음에야 뭐 그런 것도 예사로 하고 어느 날 어느 요일 뭐 그런 지켜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할 수 있을 양이 매일 하려고 하니까 양 새끼 나가지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 좀 뭐 번잡할 수 있는 거야. 매일 드린다 하는 의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했고 일주일은 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1일에 7일날 단위는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한 날을 통해서 모아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걸 모아서 하다 보니까 매일 하던 것을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정성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하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정성이 또 더 커서 더 또 신중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매주 단위로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격식이 차리잖아요. 격식이.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일정한 격식이 없는 거예요. 뭐 1년이 아니라 뭐 3개월에 4개월에 한 번, 안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하는 이런 농사에 짓는 양에 따라서 곡물에 대한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곡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손보는 사람 많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하면 실제로 제사 드릴 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늘 농사 짓는 것에서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한데 내한테 뜯어가는 것은 많구나. 경계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벨에 보면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아벨은 어떡하니 감사가 나름대로 참 우러나오는 어떤 감사.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형식이 주어진다. 그러면 가인은 감사라기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에 대해서 이걸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걸 알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경계심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제사가 신중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벌써 두 제사 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벨이 또 한 요소가 가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한 요소는 아벨이 아직 장가를 드리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벨이 장가를 갔더라면 농사 짓는 비법은 양을 치면서 생기는 그 요소하고 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7일의 개념이 같이 접목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비법이랄 때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전수가 됐는데, 가인으로 볼 때는 그게 전수가 안 됐고 또 결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는 연대가 어느 날 겹쳐지고, 그래서 겹쳐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는 드려지고 하나는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는 받아지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농사 짓는 어떤 건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 지위가 흔들흔들하는 이런 걸 느끼는 가운데 아벨이 자기와 더불어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동등한 관계에 들어가는 요 내용을 우리가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연대를 우리가, 날짜의 연결을 우리가 그래 볼 수가 있다는. 아무튼 우리가 7일이라는 개념이, 1년이라는 개념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이나 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이나 사실은 결국에는 한 개인 한 어떤 사건에 아벨이 그 농사 짓는 7일이라는 날짜에 대한 이 개념을 뭔가는 알아가는, 연결해보는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살인사건이, 즉 그에 인해서 노하우가 노출되는 것에 전전긍긍하던 형에 의해서 죽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추정해보는 다양한 내용들, 그 중에 하나지 이것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얼마든지 있는데, 날짜와 관계되어져 있을 수도 이런 방면으로 있을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7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1년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시작점에서 우리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가인이라고 하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지만은 죽은 것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7이라는 개념이나 1년이라는 개념이 연결되어져서 아벨이 죽었다, 이것 자체는 인지가 안 되는, 그래서 1년이라는 연대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고 그 노하우를 가인이 먼저 알고 죽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다. 공시가는 되지 않는, 적어도 그 7일과 1년이라는 요소 속에 농사 짓는 것과 여인의 7일 주기 위해서 여인의 어떤 내용, 요 내용은 잠정적이지 여러 사람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 왜?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목축을 한다든지 참 필히 통소를 만든 사람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양을 몰 때 필요한 것도 일종의 통소기 때문에 가축들을 올리면서 지내는 그런 요소에서 전부 다 붙이면 평화로운 내용으로서 보이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은 성으로 들어간 경계를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7일과 1년은 아직까지 공식화는 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공식화라는 것도 7일 자체가 공식화라는 것도 아직까지 이것 자체가 그냥 제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양을 제사하는 그 주기와 농사 짓는 것과 이거 주기가 어떻게 비슷하게 맞아가는 연대가 하나 딱 겹치는 사건 때문에 이것 자체를 여인에게서부터 또 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산 주기, 요거하고 만들어서 나타나는 건데, 이미 7일이라는 내용은 공식화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담의 첫사람 아담부터 내려오는 인간 존재 이전부터 존재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 제사 드리는데 쓰자 안 쓰자, 이것이 공식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미 존재되어진 것은 날짜가 7일이 먼저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공시가가 되느냐. 농사 짓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일련의 개념이 있는데 그 일련의 개념은 공시가가 안 되는 그냥 사람들끼리 그 딱 농사 짓는 것을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노하우로 영영 묻혀버리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것을 일련하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련에는 다니는 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사건, 아벨의 죽은 사건 때문에 누가 가장 충격을 입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죽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이 됐어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지도 않는 그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난 죽음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죽는 사건이. 그러면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그래 하면 사람이 죽는 기다 이것조차 모르고 짐승을 죽이면서 나타나는 그 양을 기르는지 뭐 가축을 기르면서 먹이를 뭐 찾든지 해서 죽이는 그 내용에서 옷을 가지고 해서 가축을 죽이면서 나타나는 그 다른 동물들 죽이면서 하던 그 내용이 사람에게 적용해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는구나.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응하고 야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도 죽느냐. 죽는 건 짐승만 죽지. 사람이 죽는구나. 죽구나. 라는 것에 의아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가슴 철렁한 사건으로 바라본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죠. 앞에 이 장황한 설명은 바로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살인사건이나 뭐 좀 7일이라든지 농사 짓는 1년이라는 이 개념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나온 이야기지만은요, 실제로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현재적으로 역사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이란 분명한 개념을 두고 모든 시간의 어떤 총정리를 연단위로 하지, 연단위로. 1년 단위로. 그래서 달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세계사 넘어오면서 지구를 보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지는 1년이라는 단위에 보다 더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보다 더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구의 태양 주위를 도는 주기를 1년 단위로 했다. 지금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1년 단위가 이렇게 인식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1년이라는 이 개념이 인식이 되는, 그 이제 공식화 되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시작점은 바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 부분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여기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죽는다라는 말은 아담 외에는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직접 들은 내용은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들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건요, 이걸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담밖에 없다. 만약에 아담이 없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조차도 아니고 아무도 없었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에서 지금 현재하는 1년의 단위는 기껏 해봐야 지금부터 얼마 전만 해도 얼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요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걸 또 1년으로 쓸지 안 쓸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기존에 넘어오던 1년 단위가 있으니까 그 1년 단위와 더불어서 태양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사철에 나타난 기후를 통해서 우리 1년 단위로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기더라, 이렇게 결론되어서 지금은 다 이렇게 1년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정령 죽으리라,
사람이 정령 죽는다. 이거는 아담만 간직하고 있으니까 간직하고 있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죽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전부 다 자기 후손인데 그 중에 아들이 죽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봐도 아벨이 죽는 죽음에서 어떤 누구도 충격하지 않고 오히려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7배나 될 기다. 가인을 죽이면 오히려 7배나 될 거다. 이런 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아담은 아벨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정령 죽는다. 이 내용을 아담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떤 데 죽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창세기 3장에 자기가 경험했거든. 다른 사람 아무도 경험 안 했는데 아들, 딸들은 아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먹었다. 아무도 몰라요. 아담만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앞에 아담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연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아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문득 연결돼가지고 아이구나. 한 발자국 더 가니까 3장 사건, 한 발자국 더 가니까 창세기 2장 17절 사건 말씀. 이게 시간이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오랜 지났어도 이게 안 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벨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담에게서 누구도 느끼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기의 과거의 행적, 이것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기억하게 되는, 아담 아니고는 이걸 기억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보통 충격이겠느냐? 어마어마한 충격일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을 쓰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이 충격을요 같이 공감을 해요. 공감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죽음이 없는데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에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아무도 이걸 따지고 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